사시사철 중국에서 불어닥치는 황사바람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은 무기력감을 느끼다 못해 기후 환경이 우수한 해외 지역에 이주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도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가 발견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분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여러분들은 혹시 서한해양성 기후대를 들어보셨나요? 여름엔 아주 덥지도 않고 겨울에는 아주 춥지도 않은 사계절을 느끼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후대입니다. 서유럽은 한반도보다 추운 북극에 가까운 북위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닷물인 대서양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해류가 서유럽을 감싸줌으로 인해서 서유럽은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기후대인 서한해양성 기후를 띱니다. 이외에도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지역, 미 서북부 일부 지역, 칠레 등 극히 드문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이 기후대가 나타나는데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극히 드물게 이 기후대가 나타나는데요. 어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홋카이도 남부 지역. 하코다테, 무로란, 에리모, 우라카와 등 홋카이도 섬 남부에 자리 잡은 해안가 지역들이 바로 일본 열도에서는 유일한 서한해양성 기후대를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분위기는 유럽과 흡사한 자연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는 추세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섬은 원래 일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유럽계 백인종 원주민들인 아이누족이 살던 미개척지였는데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면서 대대적인 식민이주 사업과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발이 진행된 이후로 홋카이도 섬에는 훌륭한 기후 조건과 쾌적한 자연환경, 드넓은 농경지로 인해서 수많은 일본 열도의 주민들이 이주했고 유럽과 일본, 북미 지역의 문화가 뒤섞인 아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일본 지역만큼 지진이 많지 않지만 한 번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지진이 발생합니다. 홋카이도 지역은 기후대는 너무 좋지만 지진은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홋카이도와 일본 본섬인 혼슈섬 사이의 해협은 일본의 영해로 분류돼야 하지만 일본의 영해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제 선박들이 이 해협을 일본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심지어 군함까지도 자유롭게 입출입을 하면서 일본 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추세입니다. 원래 일본은 사할린의 남부지방까지 자국령 영토로 편입시켰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할린을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홋카이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 산간지방.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제주도 중에서도 해발 600m에서 1200m에 속하는 일부 산간지방에서 이 서한해양성 기후대가 나타납니다. 최나롤 평균 기온이 22도씨 이하로서 완벽한 서한해양성 기후대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를 잘 아는 일부 주민들은 바닷가가 보이는 해안 지역보다 산간지방에 주택을 짓고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라산, 어리모, 성판악 같은 한라산 중턱 지역에서 이러한 살기 좋은 기후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나마 흡사한 제주도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기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자본의 제주도 투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중국 내에서는 제주도를 독립시키자는 다소 황당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다민족 국가가 아니어서 한국인들은 그저 콧방귀만 뀌지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의 제주도에 대한 탐욕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신포시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신포시가 서한해양성 기후대 성향을 가장 잘 띠고 있습니다. 최나롤 평균 기온이 22.8도씨로 서한해양성 기후대 기준인 22도씨의 한반도 지역 중 가장 근접한 지역입니다. 북한은 쉽게 아주 추운 지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방엔 서한해양성 기후대에 근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신포시입니다. 동해안은 원래 섬이 없는 해안선이 특징이지만 신포시에는 마양도라는 아름다운 섬과 해안이 있어 경관이 아주 수려한 해안도시입니다. 여름엔 고위도에 위치해 시원할 뿐 아니라 겨울철에는 동해난류가 기온을 높여주고 또 개마고원이 뒤에서 찬바람을 막아주는 바람에
여름엔 선선하고 겨울엔 따뜻한 아주 살기 좋은 기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의 원산시와 함흥시입니다. 신포시 바로 아래 원산에서부터 함흥시 일부 지역에서 서한해양성 기후대에 근접한 기후대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때부터 함흥의 왕실의 별궁을 짓고 퇴위한 왕들이 기거했을 정도이며 일제대에는 유럽에서도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일본을 거쳐서 유럽 사람들까지 금강산 원산 부근으로 휴양을 왔을 정도로 살기 좋은 기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2018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원산시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경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 지역과 관련된 비밀딜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원산시를 비롯한 함흥 신포시 일대를 자국령으로 편입하게 하고 북한을 여러 개로 나눠서 국제분할 통치를 하게 하자고 하여 중국 측의 한반도 침탈 야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세계를 깜짝 놀래킨 바 있습니다. 전직 대부 대중공작요원들은 중국에서 진행하는 동북공정 사업은 단순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가 아니라 북한을 자국령으로 복속시킬 명분을 만드는 일종의 한반도 침략 야욕이 담겨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줬던 소식입니다. 현재 함흥시는 평양 다음 가는 제2의 도시입니다. 원산에서부터 함흥 신포까지는 동해에서도 보기 드문 평야지대가 있는 곳으로 향후 통일 이후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함흥시 일대는 북방으로 향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향후 통일한국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자리 잡을 뿐 아니라 훌륭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몰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뿐 아니라 원산과 함흥 일대는 북미 대륙과 북극 항로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물류 루트의 최단거리 동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로 남북 통일 이후에는 부산항에 버금가는 한반도 최대 물류 거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훌륭한 기후대와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버금가는 관광휴양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싼 땅값과 넓은 평야지대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별장 하나쯤은 쉽게 가질 수 있는 휴양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섯 번째, 속초시. 남한 지역에서는 북한의 원산과 가까운 속초시가 꼽혔습니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23.7도씨로 서한해양성 기후대에 근접한 남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운 여름철의 기온이 23도씨 정도여서 여름철에 매우 시원한 기후대입니다. 최근 속초시와 양양군 일대는 전 세계 서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바닷물과 여름에는 시원한 기온으로 인해서 강원도 최전방의 인적 드문 도시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로 사시사철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속초와 가까운 양양군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민항기가 운항되는 양양국제공항이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3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해져서 설악산, 양양해변, 속초를 아우르는 관광도시로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속초는 국제 여객선의 항로로 인기를 얻던 도시였으나 최근 전 세계적 질병 사태로 사실상 폐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속초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중국 계좌본이 소유하고 있어 현재 강원도청에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울릉도 독도. 울릉도와 독도는 지중해성 기후 혹은 서한해양성 기후대에 가장 근접한 해양성 기후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여름철 최난월 평균 기온이 23.6도씨이지만 22도씨에 근접하여 서한해양성 기후대에 속해 세계 지도에 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과거 해수면의 높이가 낮았을 당시 거대한 대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울릉도의 면적은 지금보다 컸을 것이고 특히 독도는 주변의 해산이 해수면 깊이가 매우 낮아서 현재의 독도보다 수천 배 이상 규모가 큰 섬이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울릉도와 독도는 제주도에 비견될 만한 규모의 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화산 폭발과 침식으로 인해 지금의 면적으로 줄어들어 사람이 살만한 섬이 아닌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거대한 섬이 울릉도와 독도에 자리 잡고 있었더라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 환경을 지닌 곳이 됐었을 것인데요. 놀랍게도 최근 해저토목 기술이 발전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간척 사업을 통해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독도와 울릉도의 미래 비전은 지금보다 더욱 밝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1위부터 6위까지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서한해양성 기후대 지역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서한해양성 기후는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인 만큼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잦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과 매우 흡사한 상황인데요. 제주도, 독도, 원산 앞바다, 강원도 모두 중국에 의한 침략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과연 이 땅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